조금은 여유롭게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10월이 중요한가 9월이 중요한가 이런 건 아니죠. 네, 어찌 됐든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만 200일 선상의 분석으로 또 120 선상의 분석으로 보자면 잘 보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그 와중에 121선과 201선이 만나는 10월쯤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는 일봉상의 분석이신 거예요. 맞나요? 네, 일봉상의 분석을 미리 이렇게 좀 추세선을 그어보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한 85% 동의합니다. 느낌으로는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약간은 변수는 한 15% 그러니까 1-20%의 변수는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 30%, 30-40% 정도의 나스닥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의 성격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의 성격은 아시다시피 좀 급하죠. 물론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좀 큰 편이지만은 자금 이동만큼은 나스닥이 좀 더 급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라진다면 오히려 9월 중순 경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아시다시피 9월 초순에 우리 FOMC 있죠.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아마 9월 중순에 FOMC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 3-4일 정도는 여파가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개미털기 같은 그런 급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이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의 나스닥을 통한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락을 거친 이후에 9월 중순에서 말경 시작된다면 조금 이르다 할 수 있겠고 10월로 넘어간다면은 조금은 여유롭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10월이 중요한가 9월이 중요한가 이런 건 아니죠. 네, 어찌 됐든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만 200일 선상의 분석으로 또 120 선상의 분석으로 보자면 잘 보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트 변동성 어느 정도 폭으로 예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요번 주도 격동의 한 주예요.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무슨 엔화의 반등으로 인해서 간접 영향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일본 주식시장이 좀 휴장을 하다 보니까 간접 영향에서 살짝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 내일은 우리 PPI, CPI 보통 이제 소비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하루 먼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내일 9시를 전후해서 급등락을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정확하게는 어제 늦은 시간부터 했죠. 어제 늦은 시간부터 간접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정확하게는 내일 밤 9시 30분 발표되는 PPI 그리고 연이어서 요일로 말씀드리면은 수요일 내일은 화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약간 떠오르는 게 있어서 우리 화생방 하잖아요. 화생방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소가스가 나와. 그럼 뭐예요? 화생방 훈련을 받는데 들어갔더니 수소가스가 나온다. 화요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화생 수소 죄송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내일 방송은 예상하셨다시피 예상하시고 계시다시피 9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9시 땡에서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9시 반까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9시 반에 정각 00초 딱 하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모아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부자대자님, 일본 지진 나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진 전조 증상이 난리라던데 글쎄요. 일단 우리 꼬보다 쩔코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주말 후반부 들어서부터 그러니까 어제 늦은 시간부터 오늘 현재까지 약간 이 급등락으로 인한 그러니까 57K부터 59K까지 상하단을 찍고 정확하게는 57.6에서 59.0까지 상하단을 찍고 박스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57.6에서 59까지 그리고 현재 지금 58.2니까 정확하게 지금 센터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 박스로 보자면은 현재가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큰 상승을 보이기 전 또는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큰 조정을 보이기 전에는 직전 저점이라든지 직전 고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직전 고점에는 아무래도 단기 고점이다 보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고요. 참 사람들 성향이 희한하죠. 단기 고점이 오면 오히려 사는 사람이 늘어나. 한마디로 비싸지면은 사고 싶어 한다. 약간 명품 소비 같은 건가? 뭐 비트코인이 명품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직전 고점, 그러니까 59K에서는 매물대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조금 내가 사긴 샀는데 사고 보니까 사고 싶어서 사고 보니까 내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비쌀 때 산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모여 있는 분들은 보통은 그 다음 최저점에서 매도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본전이 오면 팔아버린다. 의미 없는 투자를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이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57.6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통 그 가격이 다시 오면 오히려 추매를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쌍바닥을 확인한 조금 이 중급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 초급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 쌍바닥 뭐 이런 거는 투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바닥이 오면 투자 감각이 좋은 사람들도 매수를 하지만 투자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7K 중후반에 돌입을 하면 또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한번 붙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7.6 그리고 59K가 상하단이라고 볼 수 있다.